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에코프로 그동안 정말 지겹게 하락만 하더니 정말 반가운 기다렸던 반등이 터져 나온 거죠. 네, 그것도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우리 장중에 11%까지도 이제 급등을 내준 건데, 먼저 이 하락 구간 정말 고생하셨다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리고 이 반등 어디서 나왔냐 또 체크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 파동의 정확히 이 50% 라인대에서도 반등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을 내고 반등이 나왔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계속 이 매집을 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 밴드 안에서 다시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해준 겁니다. 회복을 해줬다. 그러면 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추세의 전환 신호들이 지금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반등에 성공한 에코프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에코프로의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제 어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좀 가격을 누른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촘촘하게 누르다 보면은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네. 강하게 튀어 오른다고 했죠. 강하게. 그러니까 억누르던 스프링이 튀어 오르는 거를 비율로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발생한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돌파를 하면 바로 그게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타이밍이 오늘 나와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락 구간에서 좀 매집을 할 때는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견디지 못하고 팔아버리면 결국 세력들에게 물량을 털리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도 묵묵히 매집을 해가면 주가는 이렇게 제자리로 회귀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하락 정말 지독했습니다. 세력들이 정말 마지막까지도 이 트랩까지 만들면서 물량을 좀 완벽하게 털어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급하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되면 이미 이제 겁을 먹은 개인들은 반등에 팔기 바쁘지 매수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심리들 세력들이 노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매도세가 있고 아니면 매집을 해야 되는 이 매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후자라는 거죠. 철저히 매집을 해 나가야 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수급도 보면은 명확하게 그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는 이제 이 구간이 횡보인데 횡보의 수급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개인들이. 예, 그죠? 그리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정말 계속 징그럽게 버티던 개인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이 가격 하락이 결국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물량들을 던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고스란히 받습니까? 네, 세력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게 이 에코프로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코스닥이 뭡니까? 에코프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또 중요하게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 코스닥의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코스닥으로 수급이 좀 이동이 되고 있다. 이 말이 물론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가 중단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과열 라인에 오면 좀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국면이 됐죠. 실제로 뭐 요즘 코스피 시장 움직임을 보면 물론 반도체들 계속 강세 나오지만 그 뒤에 뭐 현대차나 뭐 오늘은 뭐 LG전자나 다른 시총상위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쉬어갈 때 그 지수를 받쳐줄 지금 대형주들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거기 이제 코스닥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보면 지금 이제 이 똑같은 파란 밴드라인대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바로 이 급반등이 나와준 거예요. 이 구간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코스닥. 그러니까 메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파란 밴드에서. 그러면서 뭐가 올라옵니까? 시장도 반등이 나오지만 로봇.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 예,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이 수급에 대한 이동들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코스닥 지수 800포인트에서부터 뭐 1000포인트 돌파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었던 게 이 상승 구간마다 뭘 이야기했어요?
코스닥의 주도 섹터인 반도체 부품주 이야기해드렸죠. 그리고 강조했던 게 로봇주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박스를 그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얘네들이 한 사이클이 더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돌고 있는 게 왜 돌고 있겠습니까? 코스닥 시장을 다시 한번 부양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상승장에서 돌파가 나오는 이 구간에 막바지의 수급이 급하게 붙어줬을 때 그때 불을 뿜었던 게 뭡니까? 바로 에코프로였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그러니까 지수가 돌파를 하는 시점에 그때 이제 얘가 치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에서는 로봇과 반도체가 들고 뒤에는 결국 이 에코프로로 순환매가 옮겨졌다라는 거죠. 지금 역시도 박스를 그리는 구간에서는 로봇과 반도체주들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한 이 다음 상승이 나오려면 이 상승 작업을 진행을 하려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에코프로를 들어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얘도 파란 밴드에서 매집이고 에코프로도 파란 밴드에서 매집, 똑같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로봇주 과열이 오고 또 반도체 과열이 오면 그때 뭐 또 종고체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바이오 쪽, 바이오 쪽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갈 타이밍은 아닌 거지. 얘도 지금 이제 농사를 짓는 시즌이에요. 에코프로처럼. 바이오도 결국은 데리고 갈 거다라는 거죠.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시장의 흐름에 맞게 업종들도 순환매를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흔들기 뒤에는 항상 방향성이 존재했다라는 거. 이 점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뭐 깨지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론자들도 있고 이제 현재 하방론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공존할 때는 꼭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스페이스X, 오픈 AI 뭐 얘네들이 상장도 안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장을 하면서 대유동성 파티를 즐기고 나야 그때 꼭지가 나올 건데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조정이 오더라도 저는 이제 27년도의 시장은 더 좋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뭐 삼전, 하이닉스 뭐 얘네들 지금 뭐 30만 원, 200만 원 이제는 이게 마디가 저항에서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200, 삼전 뭐 30만 원, 지수 8천. 자, 이제 이 마디값, 심리가가 이제는 조정이 아니에요. 오늘의 반등으로 조정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유지를 시키면서 시장 다 반토막을 내버린 조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를 꼭지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코스닥으로 수급이 역전이 되는 그 구간은 이제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이 곧 에코프로고 시장이 어찌됐든 우상향을 해줘야 제가 보는 이 다음 추세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주저리 좀 썰을 풀어봤는데 자 이제 에코프로 좀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보자고요. 제가 말한 대로 이제 그 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저항을 받았던 추세에 대해서 오늘 시가부터 항상 이렇게 시가부터 돌파가 나오는 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건데 신뢰도가 높은 그 신호가 떠줬다. 그럼 이제는 여기 이제 두 가지죠, 여러분들. 이 앞에 부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때처럼 빠르게 이제 V자 반등의 형태로 갔냐? 아니면 뭡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조정,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흔드는 시간 조정을 보내고 갈 거냐? 뭐 이 두 가지 방향성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물이 상당하긴 합니다. 바로 V자로 가게 치게 되면은 개인들을 데려가는 포지션이 되는 건데 그렇게 가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들이면서 좀 박스를 그릴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흔들기가 진행이 될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 역시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매집에 대한 자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 밴드에서 하방 경직을 만드는 좀 이 흐름이 진행이 될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일단 이제 반등은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 밴드에서 매집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돌파 파동을 제가 잡아드렸었던 것처럼 이 다음에 이제 이 확산 국면이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될 건데 이 매집 신호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과열이 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구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자,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계속적으로 이 20만 원에 대한 돌파를 지금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